젊은 여자가 인형 팔을 베고 얼굴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사람한테 말하듯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해서 인형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턱시도를 입고 있는 인형이 있더라고요. 여자에게 침대에 있는 인형은 애착 인형이에요? 물어봤더니 네 하고 웃는데 섬뜩함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40대 초반의 여자 손님이 법당에 오셨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언제쯤 자기 인연이 오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여자의 사주를 적고 영을 띄우기 위해 휘파람을 부는데 젊은 여자가 인형 팔을 베고 얼굴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인형 팔을 보고? 마치 사람한테 말하듯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해서 인형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턱시도를 입고 있는 인형이 있더라고요. 아, 요즘 인형과 결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형이 제일 무서워. 여자에게 침대에 있는 인형은 애착 인형이에요? 물어봤더니 네 하고 웃는데 섬뜩함이 느껴졌어요. 놀라시라고 얘기한다고? 그만큼 결혼이 간절한 것보다 생각하며 언제쯤 여자에게 인연이 생길지 보려고 하는데 벽에 걸린 새빨간 장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방바닥에 앉아서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순했나 보다. 뭐지? 그래서 여자에게 혹시 집에 걸어둔 장미 그림 본인이 직접 만든 거예요?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할머니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이 여자 그림에다 못된 짓 해놨구나. 빨리 치워야 해. 하시더라고요. 뭐지? 화경으로 장미 그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뭐야, 뭘로 만든 거야? 뭐야, 무서워. 너무 놀라서 집에 있는 장미 그림 당장 치우라고 그냥 버리지 말고 꼭 태워서 버리라고 했죠.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든 건데 절대 못 버려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술을 한 땀 한 땀 놨습니까? 그림에 안 좋은 부정이 많이 껴있다고 계속 집에 두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설명을 해줬지만 막무가내로 절대 안 된다고 싫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때 할머니께서 예행병하네. 남의 남자 잡아두고 있으면서 뭔 결혼이야. 뭐야? 그래서 여자에게 지금 유부남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그러다 진짜 결혼 못할 수도 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는 왜 안 되는 거냐고 자기도 진심이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진심이라도 안 돼, 안 돼.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가 힘내라면서 위로도 해주고 챙겨주길래 좋아하게 됐대요. 아유. 입사 동기. 거기까지요.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일찍 결혼해서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그럼 닫아야지, 마음을. 그럼 마음 접어야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남자를 못 보게 되는 게 더 두려워서 참고 다니다 보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정도 포기해? 아니 근데 1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연애를 안 한 거야? 강산이 한 번 변했어. 그러다 우연히 핸드폰을 보다가 인연인 사람은 붉은 실로 묶여 있다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필요한 재료를 사온 여자는 이왕이면 자수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천에다가 짝사랑하는 유부남의 이름과 자기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을 쓴 다음 사랑을 의미하는 장미꽃을 그 위에 그렸대요. 그리고 장미꽃 색깔을 좀 더 붉고 진하게 만들고 싶었던 여자는 칼로 몸에 상처를 내요. 하지 마, 하지 마. 아 제발. 그 피를 그릇에 담은 뒤 아, 흰 실을 피에 담갔다는 거예요. 헐.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떡해. 그리고 피로 물을 들인 실로 장비 그림을 채우기 시작했대요. 제발 이혼하고 나랑 살자.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이죠. 아 이거 이 정도면 저주 아니야? 저주? 그런 사람 많아.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남자는 이혼하지 않았고 여자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라는 생각에 인형을 사다가 남자의 사주를 적어놓고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위험한 행동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에 대한 집착이 커서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비방으로 그린 장미 그림을 버려야 해요. 안 그러면 남자가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절대 못 버린다면서 나가버렸어요. 아이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며칠 뒤 여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좋아하는 남자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면서 혹시 진짜 자기 때문인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맞다고 경고하지 않았냐고 이대로 두면 진짜 죽을 수 있다고 그걸 원하는 거냐고 했더니 당장 버리겠다면서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날 밤 여자 집으로 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헐. 어머나. 침대 머리맡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여자가 예쁘다고 자랑하던 장미꽃은 피가 굳어 검게 변해 있었고 그치. 진짜 따뜻하니까. 그 위에는 하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날 바로 그림을 떼고 침대에 있는 인형도 잘 봉인해서 가져온 후 선앙에서 기도를 올리고 태워버렸습니다. 아, 속 시원하다. 그리고 여자에게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인연부를 써드렸는데 필요 없다 하시더라고요. 오직 그 남자야? 오로지 그 남자.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광기입니다. 그래, 이런 미쳤지. 인연이 아닌데도 집착을 버리지 못한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한 사랑이다. 기괴하다. 기괴해. 그냥 그 남자가 뭐 마음을 준 것도 아니야. 아니고 그냥 처음에 입사했을 때 잠깐 챙겨준 거. 그거 단순한 그런. 호의에 이 여자가 착각한 거지. 저는 광기지. 야, 집착이고 광기지. 인연이 아닌 사람을 오래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인연 운이 막히기도 할까요? 그럼요. 막혀요. 인연이 아닌 사람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새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그치. 맞다. 운이라는 건 흘러야 하는데 마음이 한 군데에 묶여 있으면 인연뿐만 아니라 일,
돈, 인간관계까지 전부 정체되어 버린다는 거죠. 악순환의 순환고리가 돼버리네요. 근데 이게 남자분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남의 사주를 몰래 사용하면 좀 위험한가요? 그럼요. 엄청 위험하죠. 사주는 그 사람 인생 설계도 같은 건데 그걸 누군가 욕심내서 잘못 건드리면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사주를 쓰시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